혹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많이 붓는 적 있으신가요?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 있거나 종일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증상도 함께 나타나셨나요? 이런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니라 신장이 여러분께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30년간 신장 기능 저하와 식습관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정혜원 박사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바로 이런 초기 신호들을 가볍게 넘기다가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신장은 정말 특별한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거의 없거든요.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져도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조용히 상하고 조용히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회복이 가능한 장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상된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 3가지와 반대로 신장을 망치는 습관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음식은 여러분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평범한 재료인데요. 최근 연구에서 신장 기능 개선 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된 식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한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오늘의 건강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중에 신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신장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명자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명자님은 아침마다 얼굴이 심하게 붓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심했는데요. 본인은 그저 나이 탓이라며 계속 넘기셨대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발목이 자주 붓는 증상도 있었지만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히 지나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신장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그제야 모든 증상이 하나로 연결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김명자님은 이제 늦었구나 하는 생각에 한동안 정말 많이 낙심하셨죠.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김명자님과 함께 식습관을 하나씩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 후 김명자님은 짠 음식을 과감하게 줄이고 매일 아침 우엉차 한 잔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식사 후 10분만이라도 걷기를 생활화하셨죠. 그렇게 단 3달이 지나자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하루 종일 괴롭히던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신장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장은 천천히 망가지지만 회복도 분명 가능한 장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회복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그 타이밍 안에 계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식탁의 변화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단 한 끼만 바꿔도 부종이 줄고 피로가 사라졌던 실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두 같은 한마디를 하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신장은 아직 건강했을 텐데 하는 후회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그 후회가 아닌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신장 기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우엉입니다. 우엉은 뿌리 채소인데요. 신장 속에 쌓인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엉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안정시켜서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우엉이 신장에 좋다는 건 옛날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한방에서도 우엉을 해독 작용이 뛰어난 식재료로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엉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68세 김명자님이 바로 하루에 우엉차 한 잔을 꾸준히 드신 분이에요. 그분 말씀으로는 정말 신기하게도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우엉차가 당기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얼굴이 붓는 증상이 확실히 줄어들었대요. 우엉을 드실 때는 껍질째 얇게 썰어서 10분 정도만 살짝 우려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 성분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엉을 살 때는 굵기가 일정하고 단단한 걸 고르세요. 표면에 흙이 묻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신선한 거거든요. 우엉차 말고도 우엉을 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아요. 다만 볶을 때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간장이나 소금도 최소한만 넣으세요. 우엉 자체의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우엉을 채 썰어서 식초물에 잠깐 담갔다가 참기름에 살짝 볶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색도 예쁘고 맛도 좋습니다. 다만 우엉은 식이섬유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복부팽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우엉차 반컵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한 컵으로 늘리세요. 여러분은 혹시 우엉차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만약 한 번도 안 드셔봤다면 이번 기회에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는 강한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혈액이 산성화되면 신장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해조류는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켜서 신장의 부담을 확 덜어줍니다. 국내 식품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30% 이상 늦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3분의 1이나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정수님은 예전에 미역국을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미역 샐러드로 바꾸면서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셨습니다. 박정수님 말씀으로는 처음엔 미역국 없이 어떻게 사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샐러드로 바꿔 드시니까 속도 편하고 맛도 좋더라고 하셨어요. 해조류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간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소금은 최대한 줄이시고 대신 참기름이나 들깨가루, 식초로 풍미를 내보세요. 그렇게 하면 짜지 않으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들깨가루를 좀 넉넉히 넣으면 고소한 맛이 살아서 소금 간이 없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미역은 생미역을 사서 데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른 미역도 괜찮지만 불릴 때 물을 자주 갈아주셔야 해요. 그래야 짠맛이 빠집니다. 다시마는 육수를 낼 때 쓰시고 그 다음에 건져내서 채 썰어 무침으로 드시면 좋아요. 김은 구운 김보다는 돌김이나 파래 같은 걸 추천합니다.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하거든요.
다만 갑상샘 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양 조절이 필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적당량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 끼니마다 많이 드시는 건 피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해조류를 짜게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간을 확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정말 편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정말 흔하게 올라오는 재료죠. 그런데 이 평범한 마늘이 신장에는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압, 혈당, 염증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조절해서 신장을 강력하게 보호해 주거든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6개월간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신장 기능 지표가 2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2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신장 기능이 60%밖에 안 남은 분이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72%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윤경호님은 매일 생마늘 이쪽을 섭취한 뒤에 혈압과 부종이 함께 안정되는 걸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한 달 지나니까 본인도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손가락이 붓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리고 혈압약을 먹어도 잘 안 잡히던 혈압이 마늘을 먹으면서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마늘을 드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늘을 다진 후에 10분 정도 그냥 두세요. 그러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거든요. 그 다음에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익히면 알리신이 파괴되니까요. 하지만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살짝만 데쳐서 드셔도 괜찮아요. 알리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마늘을 생으로 드시기 힘드시면 꿀에 재웠다가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마늘을 깐 다음에 꿀에 푹 담가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매운맛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먹기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늘 한쪽을 꿀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도 잘 되고 효과도 좋아요. 여러분은 마늘을 익혀서 드시나요? 아니면 생으로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기 힘드시면 조금 익혀서라도 꼭 드세요. 마늘 없이 요리하지 마시고 모든 요리에 마늘을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볶음 요리, 찌개, 국, 무침 어디든 마늘을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섭취량을 좀 줄이셔야 합니다. 하루 2쪽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상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처음엔 한쪽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두 쪽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마늘은 단순히 신장만 돕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정말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이 결국 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늘을 드시면 신장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이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보면서 느낀 건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정말 신장 건강이 좋더라고요. 물론 마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식탁에 마늘 이쪽만 올려놔도 신장 건강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이건 제가 수백 명의 사례를 보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마늘을 까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편합니다. 냉동에도 영양 성분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정말 간편하죠? 저도 집에서 마늘을 한꺼번에 까서 냉동 보관하는데 요리할 때 정말 편해요. 자, 이제 신장을 살리는 음식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엉, 해조류, 마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신장을 망치는 습관을 계속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대로 신장을 망치는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은 바로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겁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이 2000mg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가 넘습니다. 거의 4000mg을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 그걸 다 걸러내야 합니다. 매일 과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장세포가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죽은 신장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신장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물 문화입니다. 찌개, 국, 탕 이런 음식들을 정말 자주 먹잖아요. 그런데 국물에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녹아 있습니다. 국물 한 그릇에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물은 가능한 한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에 나트륨이 정말 많이 녹아 있거든요.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신장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히 남기셔야 합니다. 조림이나 찌개를 만드실 때도 평소 하시던 간의 절반만 하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제 식구들도 간을 줄인 후 일주일 만에 적응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진대요. 소금 대신 식초나 허브, 마늘로 풍미를 내보세요. 레몬즙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짜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고춧가루나 후추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맛은 짜지 않으면서도 풍미가 살아나거든요. 김치도 될 수 있으면 덜 짜게 담그세요. 요즘은 저염 김치 담그는 방법도 많이 나와 있어요. 소금을 줄이는 대신 과일이나 채소로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거죠. 그렇게 담근 김치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 습관만 고쳐도 신장이 정말 편해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습관은 진통제를 너무 자주 먹는 겁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특히 일주일에 3번 이상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하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통이나 관절통이 있으면 바로 약부터 찾게 되는데요. 그 습관이 정말 위험합니다. 진통제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거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진통제를 물처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통제는 단기간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특히 여러 가지 진통제를 섞어서 드시면 더 위험해요. 대신 찜질이나 스트레칭, 명상 같은 비약물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머리로 가는 압력이 줄어들거든요. 관절통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도 많이 완화됩니다. 근육을 풀어주면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혹시 여러분은 두통이나 관절통이 있을 때 약으로만 버티고 계시진 않나요?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오는 건지, 자세가 나빠서 관절이 아픈 건지 원인을 먼저 파악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거의 매일 진통제를 드셨는데요. 그분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신장 검사를 받아보니 이미 많이 나빠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진통제를 끊고 다른 방법으로 통증을 관리하면서 신장 수치가 점차 회복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동시에 운동은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요소라는 노폐물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요소를 걸러내는 게 바로 신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결국 신장이 과로하게 되는 거죠. 요즘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로 섭취를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에 단백질 48g에서 60g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일부를 대체해 보세요.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고기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두부, 콩, 견과류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그리고 하루 30분만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신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잖아요. 혈액순환이 좋으면 당연히 신장 기능도 좋아집니다. 운동은 신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만약 거의 안 걸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걷기는 정말 신장 건강에 최고의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이현숙님은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드셨어요. 근육을 키우고 싶으셔서 매일 드셨는데 오히려 신장이 나빠지셨죠. 보충제를 끊고 자연식 위주로 바꾸고 매일 걷기를 시작하니까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운동이 힘드시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괜찮습니다. TV 보시면서 30분만 제자리 걸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은 움직임을 정말 좋아하는 장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신장도 제 기능을 못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는 게 정말 좋아요.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죠. 다만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니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부종이 심한 분들도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탄산음료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보리차나 우엉차 같은 걸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그게 신장한테 훨씬 좋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세요. 술도 물론 줄이셔야 하고요. 술은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키거든요. 이제 신장을 지키는 음식과 신장을 망치는 습관을 모두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은 우엉, 해조류, 마늘 이 세 가지입니다. 반대로 신장을 망치는 습관은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진통제를 너무 자주 먹는 것, 단백질을 과다하게 먹으면서 운동은 거의 안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신장을 정말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탁은 신장을 조용히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아침에 물 한 잔, 우엉차 한 잔,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만 꾸준히 해도 신장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정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기능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오늘 저녁 식탁에 마늘 한 조각을 올려두세요.
그 한 조각이 신장을 깨우는 시작이 될 겁니다. 내일 아침엔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엔 우엉차 한 잔을 드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봤지만 정말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드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지만 여러분이 노력하면 분명히 반응합니다. 다만 그 반응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신장은 정말 소중한 장기입니다.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신장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함께 지켜주세요. 신장 질환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장이 안 좋으셨다면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시고 같이 실천해 보세요. 혹시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하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건 결국 건강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신장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오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은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신장이 있어야 여행도 가고 손주들도 돌볼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의 자유로운 노년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신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